예, 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토지 수자 언어를 가지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분의무 통지, 기억나시죠? 처분의무 통지, 기억나실 겁니다. 처분의무 통지. 그 다음 처분명령 유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명령,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났을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주 보시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 동안에 낭패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Q&A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작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어되는지,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이 법이 나올 때가 항상 있습니다. 법이 나올 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늘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암기하는 건 아니고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거. 이런 거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면서 투자하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만약에 농지가 취득할 때, 있죠. 근데 요때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작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꼭 1996년 전에 취득한 농지가 하나 되는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지원 원칙이죠.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요때입니다. 96년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농지 소유재간, 농지 등의 처분명령 매수 청구, 임대차, 사용대차, 이행 강제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부칙. 그래서 따라서 1996년 농지법 시행일입니다.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용대차 하여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96년 이전에 보유한 사람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는 이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이 팁이.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뭡니까 거의 23년이 거의 30년 됐잖아요. 27년, 8년,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뭐 처분 대상 제외된 농지가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거 가지고 뭐 컨설팅하고 뭐 아주 절대 팁인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996년 이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1996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농지법 시행일입니다. 시행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제 그 전에 농지의 보존을 이용하는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지법이 이름이 바뀐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속농지, 주상공 지역농지, 농지 전용 허가농지, 영농 여건 분리농지 등 농지법 제6조 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하신 농지도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렇죠? 이거 왜 이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안 하냐? 이건 아니냐? 이거 법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역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상속 농지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 주상공 지역 농지라고 해서 개발하려면 하고 아니면 뭡니까?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상공 지역 농지도 농사 지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처분 대상 농지입니다. 저는 허가 농지도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처분 대상 농지 빨리 해야 되죠. 다 처분 대상 농지입니다. 농지법 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는 농업법인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에 따라 상속, 이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 증여는 안 됩니다.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비농업인도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 거죠. 그 상기, 좀 더 올리면 상기, 상속에 등 농지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전용활동에서 전용목수사 완료, 준공고사 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관리대장 등재된 날, 사업 완료된 시점 되는 등 농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목 변경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농지법 제10조에 소유농지, 소유농지가 이렇게 있죠? 뭐 소유농지를 법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소유농지, 상수농지,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용농업 여건 분리농지 모두 소유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송, 주상공, 전용, 용불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거 자기의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제3자의 임대 방법으로 농업경영에 이용을 해.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휴경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휴경만 아니면 돼요. 휴경이 뭐죠? 아예 방치하는 거. 이것만 아니면 돼요. 나머지는 뭐야? 임대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농지법상 농지하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지 3개월 이상 출국 시에는 면제가 됩니다. 연제사유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농지사량,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집, 군대 가거나 뭐 있고 9개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또 소유농지를 휴경하여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후 3개월 이상 9개월으로 휴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 농지처분 의무 면제할 것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겠죠? 이렇게 됐고요. 다음 버섯 재배사예요. 원래 버섯 키워야 되죠? 근데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겠습니다. 버섯 재배사라고 해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 제품을 재배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농작물이죠. 어떻게 보면 화훼도 농지 소유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그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설은 농지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 제품을 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그래서 버섯재배사의 화훼를 재배해도 처분 대상 되지 않는다. 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농업경영계획서에 그렇죠? 그 농지증 받을 때 나는 여기다가 옥수수 심겠다 이렇게 제출했어요. 근데 여기 옥수수 심지 않고 뭐였까요? 뭐 배추를 심었다. 그럼 처분 대상이냐고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제출 받고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농지를 재배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 해당 농지를 버섯재배사가 아닌 화훼재배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거지 이거 갖고 따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후 이렇게 있죠?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서 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 농지를 처분해야 되냐? 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 농지 직접 처분하거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따라서 농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6개월 이내 소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재재 시장군수청장은 최초로 처분의 한 날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뭡니까?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개발공시지가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엄청난 거죠?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3년간 한다. 그러면 유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예 규정이 처분명령 유예 규정이 한번 받으면 끝난 겁니다. 레드카드예요. 퇴장이죠?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6번에 보면은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 전용 허가가 되는지 이미 처분 의무가 나와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되냐? 처분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처분 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농지 처분 의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 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하므로 전원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전용 심사 기준에 또 안 맞는 거죠. 참고로 농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매도 위한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래서 유예되면 소멸된다. 이 유예는 될 수 있어도 처분 명령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면은 7번에 보면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의 농지 전용 신청 가능 여부. 처분 대상 농지를 제3자에게 농지에 사용 승낙을 하고 제3자가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신청하는 것은 처분자 이행과 관련된 조치에서 가능해요. 제3자가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겠다 이거죠. 이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농지 소유자가 신청 시에는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다만 농처분 기간 내 처분 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 제3자인 매수 예정자가 당해 토지 사용 신청을 받아서 먼저 농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처분 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 예정자의 전용 허가 신청이 뭐 어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되면은 이건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무조건 본인하고 세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번 처분 의무화 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 교환, 매매 이것도 안 되죠. 처분 의무 끝나면 안 됩니다. 동일 세대에 속하는 동일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아니고요.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처분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동일 세대에게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을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적인 영농 관행상 동일 세대원에게도 성실한 농업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죠. 이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사실상 본인 소유와 다를 것입니다. 이 뜻이 있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 당사자가 처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위이행 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뭐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9번에 보니까 처분 의무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그때 이제 뒤늦게 위탁이 되냐?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돼요. 처분은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결정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정된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농지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위탁가 다만 처분 의무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이런 때는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거죠. 유예되면은 그때는 처분된다.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0번에 보면은 그 농지 임차인이 뭐라 하십니까?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휴경했어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 부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농지 임대차 했는데 휴경을 하면은 부과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뭔지, 이것도 의외로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농지 소유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라고 먼저 나왔죠.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 명령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이제 해지해야 되겠죠? 임대차 종료 명령 가능하죠. 그렇죠?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했다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처분 통지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 서로 짜고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는 이때는 통정과 허위 표시가 안 돼서 부과됩니다. 판단하겠다 이거죠. 짜고 치는 거라면 임차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것은 임차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시행구의 장에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을 해서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임차했는데 휴경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농지이전 실태 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 대상에 제외되는지 이것도
대응농지도 처분 대상 농지가 된다는 거죠.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농지형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에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보면 불법 전용된 농지의 원서 회복 명령과 함께 휴경으로 판단해요. 휴경, 농처분 의무부가 동시에 병과가 같이 부과할 수 있냐? 병행이 아니라 부과. 이 경우 처분의 순서는 뭐냐? 병과할 수 있다고 했죠. 휴경과 농지의 불법 전용은 그 목적과 구성 요건을 달리하므로 휴경과 불법 전용에 관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 원상 회복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요. 처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어떤 것든 선정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처분 미이행기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와 원상 회복 미이행기에 대한 이행 강제금 병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서로 다르니까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 이행 의무와 농지 처분 명령 이행 의무는 별개의 성격,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반 시 각각의 제재 처분을 사유에 해당된다.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금의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을 언제 했냐. 그렇죠?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기준을 한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자발적 이행을. 그래서 완료된 다음날 기준을 한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 다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지, 굳이 외우는 건 아닙니다. 다 쭉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원서 회복 명령 미이행에 따라 이행 강제한 부과금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시 불법 건축물 있는 경우를 포함해 평가하는지 불법 건축물 포함한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행 강제금이란 얘기했듯이 압박을 주는 겁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까지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감정평가 의무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불법 사항을 제외하고 원상 회복 후 농지를 기준으로 이행 강제가 부과하면 금액이 작잖아요. 한초시 불법 농지 전용으로 농지법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누리던 농지 소유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거죠. 그래서 입법 처지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요? 불법 건축가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이제 25% 범위에 속한 거죠. 그렇게 해야 입법 규제 맞죠. 안 그러면 이건 평가를 안 하면 이거를 그냥 용인한 거죠. 하게끔 방조한 거죠. 그 말입니다. 전체를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봤을 때는 이쪽 감정평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출처 농지민원 사례집 2023년도 있죠? 그 최근 겁니다. 최근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거고 이 내용이 그 내용 때문에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분명령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본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그 다음에 양도, 매도. 근데 이 보유기간 때는 뭘 조심하라고요? 이 처분명령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것도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 출구는 뭐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취득할 때 배우고 양도할 때도 다 배웠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 플랜에서 토지 투자 플랜에서 상당히 반쪽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이상으로서 농지 처분 명령을 가지고 지난 시간은 이론적인 내용 같지만 이번 시간에는 처분 명령을 열 몇 가지 가지고 내용 가지고 Q&A 방식이죠.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